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9일 마감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종목 수는 전부 다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진 않고 일부 종목들은 또 하락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전지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4%가 올랐습니다. 지수가 올라간 거에 비하면 삼성전자 혼자 지수를 이끌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외국인 선물 시장은 계속 순매도가 이어지는데 현물은 오늘 다행히 좀 샀습니다. 근데 거의 다 삼성전자 반도체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앞으로 유망한 쪽은 반도체 쪽이구나라고 본인들이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 이런 쪽. 반대로 이제 2차전지 쪽은 생각보다 업황이 조금 둔탁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좀 그렇게 성장폭이 크지 않겠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적도 이게 좀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오니까 또 더 많이 빠지고, 그런 거 감안해서 이제 공매도를 열심히 쳤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공매도 한시적 중지 때려버리고,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니까 이제 계속 지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뭔가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2차전지 쪽이 뭐 지금 약세를 보이니 시장에서 좀 매도를 한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I 쪽, 예. 종목을 떠나서 2차전지 업종을 좀 파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홀딩스는 좀 사네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도 좀 이상 급등을 했는데 요거는 뭐 거의 수급으로 끌어올린 것 같고요. LNF도 지금 이전 상장 이슈 때문에 좀 움직이는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 네. 포스코 그룹 쪽은 또 외국인들이 좀 사네요. 이게 빠졌는데도 좀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금량, SK이노베이션, 네, 쭉. 어쨌든 가장 좀 많이 하락한 종목 중 하나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계속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입니다. 보시면 에, 뭐 작년 고점 찍고 전 저점이 붕괴되고 있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좀 버티고 있고, 공매도 금지되고 저점 붕괴되고, 삼성 SDI 공매도 금지되고 저점 붕괴되고, LG화학 공매도 저점 붕괴되고, 포스코 홀딩스는 그나마 좀 유지.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는 뭐 거의 뭐 혼자서 날라갔고요. LNF도 좀 괜찮고, 필수퓨처임, 에코프로.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좀 많이 빠졌죠, 확실히. 삼성 SDI랑 에코프로 이런 쪽이 좀 많이 빠졌네요. LG화학은 뭐 2차전지 주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이제 LG 에너솔루션도 좀 그렇고. 2차전지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좀 실적이 좀 둔탁하게 나오고, 내년의 성장 속도도 좀 둔탁하고, 그리고 이제 좀 완전히 블루오션에서 좀 레드오션으로 가는 분위기. 왜 그러냐면 모든 자동차 회사들에서 다 전기차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뭐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좀 2차전지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우리는 뭐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프라가 좀 구축이 좀 덜 되고 생각보다 불편함을 좀 느끼면서 우리가 사는 속도가 조금 늦어지는, 우리의 속도 계산보다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반도체 쪽은 뭐 앞으로 좀 더 유망하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 쪽도 좀 그런 것 같고요. 바이오 쪽은 특별한 이슈 없이 지금 뭐 수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급락했다 급등했다 급락했다 급등했다. 뭐 게임 쪽은 완전히 뭐 거의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지금 PBR 뭐 저평가주에서 정부에서 좀 이슈를 좀 불러 일으키려고 뭐 일본 쪽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어차피 돈을 가진 메이저들이 뭔가 이 퍼포먼스가 큰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려면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이슈보다 금리의 어떤 변동폭 채권보다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메리트는 없고, 그 메리트를 넘겨설 수 있는 거는 그들이 만든 이미지, 어떤 내러티브 전략, 어떤 스토리,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제시하고 이렇게 올리면 따라와 주는 그런 모습, 그런 흐름 말고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뭐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수급의 힘이고요. 홍콩 지수 또 빠지네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홍콩 상이 계속 지금 중국까지 이제 겹쳐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빨리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중국이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빨리 살아나려면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고 중국의 정부 정책이 좀 드라이브가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계속 뭔가 뭐 세제 혜택 뭐 혜택 계속 얘기하는데 안 걸리는 것 같고요. 미국 금리 인하 그다음에 중국 금리 인하 중국 어떤 지준율이나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신호는 기다려 보고요. 그 신호가 좀 나오면 조금 뭐 좀 투자금을 좀 확대한다든지 뭐 신규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동안 자금을 모아놨다가 그때 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생각해야 되고 저는 뭐 공매도 한시적 중지 기간에 주식시장이 좀 활성화되면 주식을 좀 정리하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활성화는커녕 더 떨어지니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란 곳이 공매도 중지 조치도 예상 못했고 중지됐을 때는 좀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떨어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의 생각도 아마 틀릴 겁니다. 앞으로 나빠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좋아지겠죠. 예.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나빠질 것 같으니까 주식시장은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주말인데 주말 푹 쉬시고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시고 인생은 짧습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일, 중요한 행복을 찾아서 뭔가를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또 수고하셨고 화이팅 하면서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